발표에 앞서서 매니페스토 본부에 이광재 사무총장님 비롯한 스태프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로 유럽연합의 정책에 천착해 있는 학자고요. 유럽연합이 다른 거는 늦어도 규제 하나만은 최고로 빠릅니다. 그래서 규제가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잠시만 얘기를 하겠지만 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기적절하게 우리 광역 통합시를 그러니까 통합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물론 이게 이제 어떻게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입법할 때 반드시 불가역적으로 이걸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이게 없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 조항,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지. 안 그러면은 패스 디펜더시 경로 의존성 때문에 이걸 다시 또 돌리려면 아시다시피 뭐 인건비라든지 뭐 조직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전부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럽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광역 통합시로 가는 게 아니라 분산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결된 분산을 통한 기능의 공유라는 단어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기능 위주, 그러니까 기능이 먼저, 기능에 의한 분할, 프로젝트에 의한 협력이 우선이지 광역 통합 시를 만든다는 거는 예전 얘기고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국가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유럽연합의 전체 27개국을 다 조사해 본 결과 광역 통합시로 가는 건 예전 얘기고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 분야별, 기능별로 뭉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이면 환경 관련돼서 새로운 기구가 설립이 돼서 그 기구 안에 권한을 줘서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뭐 복지라든가 뭐 주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따로 폐기물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따로 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제일 잘 돌아가는 게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네덜란드 랜드스타트,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랜드스타트도 그렇고 덴마크 역시도 마찬가지고, 덴마크 역시는 덴마크는 덴마크의 코펜하겐 지역하고 외래순 다리를 통해 가지고 스웨덴의 말메 지역하고 유통이라든지 인구 분산이라든지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활성화되는 거. 근데 여기에는 하나의 광역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통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독일의 루르 지방이라든지 라인 루르 지방, 그다음에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ABM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바르셀로나 지역의 36개 지자체를 한꺼번에 묶습니다. 근데 이게 경계는 이렇게 36개가 묶되 이게 완만합니다. 완만하고 각 도시가 자율권을 갖다 잃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하나 이런 시스템이 있고, 비고라든지 저쪽 서북부에 있는 비고라는 도시라고 저쪽 발렌시아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연성적으로 뭉쳤다 헤어졌다 뭉쳤다 헤어졌다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완전히 법률적으로는 일단은 먼저 법률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시간 협력을 허락한다. 도시간 협력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확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되냐? 조직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금이 없고, 그리고 신뢰가 쌓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코비체라는 그 도시 지역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나머지 지역으로 이게 확산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 뭐 통합 광역시다, 뭐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문제가 조금 더 우리가 그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야지. 갑자기 뭐 5월달에 뭐 만든다, 5월달까지 선거 전에 만든다. 이거는 잘못하면 오히려 지역색이 더 강해질 우려가 있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은 정말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유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냐하면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못할까 봐. 제가 그래서 공부한 거는 EU 네트워크 도시의 확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핵 도시권, 다시 얘기해서 중심지, 그러니까 메타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메가시티를 갖다가 키워보니까 메가시티 내에서 불균형이 너무 심하고 영토적 불균형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이 안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민자 문제라든지 많은 그 경제적 격차가 생기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는 게 다핵 분산 도시를 핵심 도시들 엮어가지고 기능별로 엮어서 그 기능에 맞게 하나의 권역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인재 공유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빠뜨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점점 디지털 뭐 전환의 유럽 연합은 어떻게 보면은 유럽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규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재분배 요구가 다시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중앙 메가시티로 모든 게 몰리다 보니까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가 되고, 그래서 이걸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기능별로 묶어보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래로부터의 의사결정 방식이 필요했고 이는 다핵 도시권 확산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을 먼저 알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럽연합은 27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27개국으로 되어 있고 유로존은 21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럽연합을 딱 얘기하자면 아까 그 3세션에서 얘기했지만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게 나왔는데 유럽연합이 돌아가는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보충성의 원칙, 그 다음에 상호 인증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인데 그중 세 개 중에 하나를 꼽자면은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뭐 Principle of Subsidiary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한국에서 얘기하는 보충성의 원칙하고는 약간 비슷한데 교집합은 있는데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가가 잘하는 일에 있어서 국가가 잘하는 일에 있어서 초국적 기구가 관여하지 말라. 다시 얘기해서 도시가 잘하는 일에 있어서 국가가 관여하지 말라. 그래서 굉장히 예를 들면 국가가 만약에 돈을 안 준다. 지방자치한테 그러면은 지방자치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파리다 뭐 런던이다 하는 이런 도시가 직접 집행위원회에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해가지고 ERDF 돈을 따올 수가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수평적인 구조라는 겁니다. 하이라키가 아니라 그러니까 버름업이지 톱다운 시스템이 아니라 이거를 소위 얘기해서 다층적 통치라고 그러거든요. 소위 유럽연합은 이 다층적 통치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 반면 도시가 그러면은 뭐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국가보다는 국가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돈을 갖다가 안 주면은 재정을 지원을 안 해주면은 안 되지 않겠냐? 이게 잘 돌아가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뭉치는 게 도시 간 협력입니다. 하나의 도시가 있을 때는 힘이 없지만 여러 도시가 뭉치면은 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에이스라는 거 뭐 잘 아시잖아요. 미국에 지금 에이스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도 사람 죽고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런 데모를 하더라도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데모 왜냐하면 연대 도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연대도시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최근 나온 개념은 아니고 이게 그 유로시티라는 그 도시간 협력 그 밑에의 하나의 분과로 나온 건데, 그러니까 그 국가가 이민자 망명 정책, 망명자들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그 배제적 경향, 그 배제적 경향 속에 도시라든지 지역이 나서서 이들의 그 인권, 사회권을 그 보장을 하면서 제일 사회권을 토대로 해서 그 이민자, 망명자의 생활권, 적어도 의료보험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장을 해주자. 그래서 이 보장을 해주면서 도시들끼리 모여가지고 연대도시라는 이 총괄해서 모여서 정부 상부 기구에다가 이러한 제도를 좀 바꿔달라, 그리고 이걸 확산을 좀 시켜달라라고 도시끼리 모여가지고 국가에다 제시하는 이런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적어도 유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에 있는 도시에 옵저버까지 합치면 400개의 도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최근 나온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2016년에 나왔거든요. 2015년도에 이민자 문제 심각한 이후에 지금 이것도 한 100개 이상의 주요 도시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그거를 확산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도시간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그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법률적으로 도시간 협력을 해라라고 해서 그 유럽 지역 뭡니까? 유럽 지역 협력 그룹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국경 지역에 그 유로 리즌이라는 걸 만들어놔서 거기 가서 협력을 해라. 그리고 협력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ERDF 중에 다시 얘기해서 지역 기금 중에 얼마를 지원을 한다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도시간 협력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럽 차원. 그리고 좀 이따가 얘기할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그 기능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일단은 아까 얘기한 그 폴란드도 잠깐 볼 거고 스페인도 잠깐 볼 거고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도 잠깐 볼 거고 스페인도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완벽하게 경성적으로 이렇게 경성 연결이 아니라 연성적으로 연결돼서 느슨한 연합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잘 돌아가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문제점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통합 광역시를 만들면 좋은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크게 할 수 있다거나 그다음에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르다든가 그다음에 책임의 소재가 확실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에다가 시청을 세울 것인가, 그다음에 자금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공론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든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공무원들한테 직접 우리가 얘기한 것들이 그쪽에서 참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찍은 이 사진 그 비디오가 간대니까 다시 한번 그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넘어가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도시 확대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영국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고 프랑스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고 걔네의 도시 시스템이 어떻게 있는지 근데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공부를 좀 읽어줬으면은 하고요. 인재 공유라는 거를 갖다가 그 이광재 교수님, 저 사무총장님께서 잠깐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인재 공유가 뭐냐면은 A라는 그 도시에서 B라는 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A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광역, 그러니까 교육서부터 창업서부터 재취업서부터 모든 게 이 권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학위를 갖다가 A라는 그 학교에서 받았는데 이게 B 학교에서도 공부할 수 있어서 학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학을 전환 플랫폼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베드타운에서도 하나의 어떤 기능을 하나 선정을 해서 이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든다든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뭐 재취업을 하고 싶다든지 다른 부분에서 또 공부를 하고 싶다는, 아무튼 이 권역 내에서 이루어져 인재가 공유되는 게, 이게 이제 유럽은 아까 좀 이따 얘기했지만 랜드스타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모든 게 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교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30분에서 출퇴근할 때 60분 내로 만들어야 되고, 대학에 이제 무슨 공동학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산업이 기업이 인재를 고용할 때 그 지역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을 고용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게 같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면은 18번이 어디야? 폴란드. 얘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메가시티보다는 메가시티 리전, 다기에서 다핵 도시권, 이거를 더 중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핵 도시권을 중심으로 핵심 도시하고 주변 도시들이 같이 뭉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메가시티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인구가 넘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 유럽의 발전을 갖다가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코비드 이후에 굉장히 아주 확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핵 도시권이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란드스타트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헤이그하고 그다음에 암스테르담, 그다음에 위트레이트하고 로테르담이 모여가지고 서로 장점들을 서로 기능을 갖다가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관광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 기업들이 다 모여 있는 데고, 로테르담은 이 항만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헤이그는 정부기구라든지 국제기구가 뭉쳐져 있고, 위트레이트는 완전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기능을 분담하고 고속철도로 잘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의 다핵 메가 도시권처럼 작동하는 모델입니다. 이게 OECD도 란드스타트를 다핵 도시권으로 규정하고, 물류, 유럽 최대 항만 금융 서비스, 그리고 같은 선도 산업이 결합된 권역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다 녹지로 만들고 있는 게 이 란드스타트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권, 나머지는 다 파란 녹색이 도시권이고, 더 나머지 지역들은 다 녹색 지대를 만드는 거, 그린 하트라는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허브에서 다시 얘기해서
그 란드스타트라는 허브에서 만들고 이 네트워크가 표준화돼 가지고 이거를 다른 도시한테 확산시키는 그리고 빨리 그 싸게 만들고 확산시키는 구조. 그래서 이게 아주 잘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밑에 요 밑에인데 메트로폴리즈라고 로테르담하고 헤이그가 요 하부 조직인데 요거는 21개 지방자치단체 로테르담 헤이그 중심으로 요것들이 뭉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어떤 부분에는 그러니까 환경이면 환경, 도시 교통이면 교통 요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완전히 뭉쳐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화가 난다든가 나한테 이익이 덜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기능이 멈출 수도 있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단점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덴마크가 코펜하겐을 빼놓고는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보면 조금 경제라든지 의료 특히 덴마크의 코펜하겐 지역은 모든 의료 시스템이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5개의 큰 광역시로 나눠져 있는데 덴마크의 다른 광역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기능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덴마크가 중심이 된 호베드스타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다른 4개의 광역시들을 갖다가 설득하기 위해서 공공 시스템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더 강화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 서비스 핵심의 축인데 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경제로 인한 특히 덴마크는 경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덴마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다른 도시들한테는 우리가 교육 시설들을 많이 해주고 공공 서비스를 갖다가 좀 많이 해주겠다라고 해서 설득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덴마크하고 스웨덴 국경을 초월한 협력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외래순 다리를 통해 가지고 직접 가보시면 알겠지만 버스로는 한 1시간 2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출퇴근을 하면서 이게 커다란 하나의 권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투자라든지 인력의 이동이라든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너무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외래순 다리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덴마크의 코펜하겐과 스웨덴의 말메를 외래순 대교로 연결해서 국경을 초월한 하나의 경제권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 다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면은 맨 마지막으로 요걸 이제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한 게 프로젝트별 협력으로 유연성은 올라가는데 장기 재정 책임의 정당성 이 고정 장치가 없다라는 거 이게 마련하는 게 과제이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경제 논리만으로 지속이 되니까 지속 가능성 공공정책 프레임 이런 것들 그래서 중심 도시 편중을 우려를 줄이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공공 서비스 프레임 이런 것도 결합해야 된다는 거.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36개의 지방자치 도시들이 이렇게 합쳐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굉장히 강력한 대신에 또 유연한 그런 비고라든지 발렌시아 같은 도시들도 있다라는 거. 근데 폴란드는 법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놨지만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 만들어서 일부러 만드는 이유는 유럽 연합으로부터의 자금을 받기 위해 가지고 강제로 지금 몇 개를 만들고는 있습니다. 유럽 연합이 이런 걸 만들어주면은 아까 얘기한 ERDF라든지 인터렉이라든지 얼박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지원을 직접적으로 따올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따오고요. 그래서 폴란드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한국의 모델을 만들려면은 이거를 전부 다 뭐 각 그 지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